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는 교수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잘 지내셨자니까 너 뭐하니? 그래서 저 어디서 뭐 데이터 뭐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어머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전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는데, 통화를 하고 나니까 약간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기분이 살짝 좋기도 하고 약간 민망한 거예요. 좋았던 이유는 요즘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사회에서 약간 인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연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살짝 좋기도 했고, 약간 제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질 않아 가지고 약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떤 하이 스펙, 하이 퀄리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실 구글 찾아보거나 많은 것들 찾아봤을 때 사실 비슷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스킬은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지식이에요. 어떤 의료 분야에서 일하든 금융 분야에서 일하든 쇼핑몰이든 뭐든지 됐든 간에 어떤 그 일하는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저는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했을 때 많은 역량들이 있지만 도메인 지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컴퓨터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되게 폭넓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몇 가지 사례처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줄 아는 능력, 단순하게 데이터, 엑셀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뭐 오라클 DB든 어떤 다른 DB에서 데이터를 쿼리문을 가지고 추출하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한 다음에 자유롭게 뭐 만지고 아니면 DB를 구축하고, 이런 지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폭넓게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두 번째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어떤 통계나 수학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계나 수학적 지식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분석 능력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이 박혀가지고 공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직접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그 AI 관련된 것까지 깊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세 번째로 제가 제시했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높은 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도메인, 두 번째로는 어떤 컴퓨터 관련된 지식들, 세 번째로는 이제 통계나 수학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도 다시 한 번 더 뭐 저한테 생각한다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았을 때 그럼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가? 이렇게 물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메인 지식은 뭐 익히면 되는 거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걸 아닌 건 아니면 제가 그래도 근무했던 곳이나 근무하고 있는 곳이나 공부했던 지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살짝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닥치면서 배운 지식들이에요. 그렇다고 또 제가 쿼리문을 완전 이해를 못하거나 완전 뭐 할 줄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두 번째 애매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통계나 수학적 지식 했는데, 이것도 제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정말로 고도하게 요구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모델을 만들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막 써먹었던 적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썼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냐, 이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스스로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가 스스로도 약간 민망합니다. 뭐 남들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는 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소개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 데이터 스페셜리스트라고 씁니다. 스페셜리스트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데이터 전문가 정도로 그냥 하고,
그냥 또 편하게 할 때는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 대중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데이터 분석이 가장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 어디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개하는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들으시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지식 정도를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지, 또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